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우리라이프 상조 제공 15,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6월 7일. 예, 이거 뭐 완전히 여름인 것 같아요.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짜증을 확 날려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짜증을 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의 국민TV 조합원 가입 독려 광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6명밖에 아직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침 방송 새벽 6시에 해가지고 지금 6시간이 지나는 이 마당에 16명이 가입했다면 시간당 2명에서 3명꼴로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참담합니다. 제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기를 빌면서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 광고는 김주연 조합원 제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입니다. 요즘 젖새 회피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공정한 언론이 바로 서야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밝은 미래를 약속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동지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고는 인천에 거주하는 김주연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전두환 하면은 돈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배온 기자들에게 국권 100만 원 돈 봉투를 안겼던 전두환. 대통령과 독대하면은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뭐 억대의 천지를 안겼다는 전두환. 그 억대의 천지가 노태우 때는 공이 하나 떨어지더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또 공이 하나 떨어지더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완전히 제로로 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앞선 세 사람, 한인관과 한 사람, 그리고 두 분 중에서 한 분. 말이 좀 꼬이네. 여하튼 전두환 씨와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만은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시절에 딱 한 번 뵀어요. 근데 역시 제로인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억에서 제로까지 가는데 20년 이상 걸렸죠. 자, 그 전두환에 대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 김의겸 논설위원이 최근 스토리를 동원해서 돈의 달인 전두환이라는 칼럼을 썼네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친구에서 유호성은 칠성파의 행동대장이다. 그 칠성파의 두목이 이강환이다. 그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고 외톨이였다. 홀몸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냉랭하던 아이들이 돌변했다. 매일 강화나 놀자며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이강환은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법을 깨치기 시작했다.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조폭의 보스가 됐다. 이 얘기는 3대 폭력 조직의 하나였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니 과히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1995년 전두환이 구속될 때 나는 검찰 출입 기자였다. 사건을 취재할수록 전두환은 돈의 달인이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을 만들 줄 알았고 돈을 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샀으며 그 사람들은 더 큰 돈과 권력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돈의 자기 증식 과정을 전두환은 뼛속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네. 자칫 잘못 들으면은 마치 전두환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 중에서도 전두환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만들 줄 알고 돈을 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은 인간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전두환과 그들과의 차이점은 총칼로 그 돈을 만들었다는 게 바로 차이입니다. 피땀 흘려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수천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요. 어느 놈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 큰 회사를 일궈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합쳐서 일군 돈을 자기 혼자서 번 것처럼 쓱싹하는 재벌들하고도 또 다른 거죠. 예. 돈을 만들 줄 알고 돈을 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살 때 총칼로 돈을 만들고 그리고 뇌물로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마음을 사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전두환의 본질인 겁니다. 그 점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시작은 삼성과의 장남 이맹희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전두환과 이맹희는 중마고우다. 전두환 식구들은 빈민촌인 개천 너머에 살며 삼성의 국수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 아마도 어린 전두환은 부잣집 아들과 놀며 욕망을 쉽게 해결해주는 돈의 위력을 맛봤을 것이다.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김윤환 등 똘똘한 친구들이 이맹희 곁을 맴도는 이유도 짐작이 됐으리라. 그래서인지 전두환은 이맹희라는 돈줄을 놓지 않는다. 육사 11기 동기들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제법 큰 돈을 정기적으로 받아 쓰다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불려가 혼이 나기도 했다. 전두환의 육사 졸업 성적은 126등이었다. 11기 졸업생이 156명이었으니 거의 바닥이다. 그런데도 그가 우두머리가 된 배경에는 이렇듯 돈의 힘을 빠뜨릴 수 없다. 또 5공화국은 탄생의 젖줄 가운데 하나를 삼성과에 대고 있었던 셈이기도 하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지금은
정말 돌박이 된 소설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의 힘,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행사하는 건 좋죠.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 돈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부정하게 번 돈을 부정하게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죄악이죠. 돈의 힘을 빌어서 자기 아들 혼냈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찾아간 체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재벌가의 부인은 자기 사위가 바람난 줄 잘못 착각한 어느 법대 여대생을 청부살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전두환의 돈 쓰는 기술 계속 들어봅시다. 그의 돈 쓰는 기술은 전설이다. 그가 주는 전별금에는 항상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는 건 국민 상식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 3개의 무공 훈장을 받았는데 베트콩으로부터 빼앗았다며 상부에 보고한 무기들이 사실은 암시장에서 사온 것들이라는 증언도 있다. 돈을 땡기고 푸는 것보다 더 신묘한 건 감추는 기술이다. 전두환과 비교하자니 비자금이 들통나고 대부분 추징당한 노태우는 확실히 보통 사람이다. 네. 아니, 무공훈장을 받았던 베트남군으로부터 노예겠다는 무기가 사실은 암시장에서 사들인 무기라는 점에는 정말 사람을 실솔하게 만듭니다. 참 훌륭한 분이네요. 정말 돈 쓰는 기술은 전설입니다. 아주 그냥 나쁜 대로 돈 쓰는 거는 아주 귀신이 다 됐구만요. 이런 인간들이 출세를 하는 우리 사회에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이명박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네. 참나. 하여튼 재밌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연희동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최근 들은 얘기다.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은 여전히 친분이 돈독하단다. 보는 눈들이 있어 골프는 같이 못 치지만 모임 회원들 생일 때면 다들 연희동으로 모인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대부분 7, 80대 할아버지들인데도 허리는 여전히 꼿꼿하고 위계질서는 엄격하다. 모임의 막내가 60대인데 그는 생일 때면 케이크와 포도주를 준비해오고 미리 축사를 써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낭동식을 한다고 한다. 참 완전히 그냥 영감쟁이들이 앉아가지고 조폭들을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고 있네요. 김의겸 논술위원의 칼럼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거센 비판에도 이들을 묶어주는 힘은 무엇일까? 과거 하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돈, 계급과 충성을 맞교환하던 거래 행태가 변형된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들 전두환의 돈을 언역해주고 그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는 공동운명체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누구 하나 입을 잘못 열면 이 공동체가 파산하기에 항상 만나서 우정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다. 전두환의 장남 전제국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은 노숙인까지 동원해 비자금을 차명관리했다니 그 집요함과 엄밀함은 가문의 전통으로 확립된 듯하다. 그러니 전두환으로부터 돈을 다시 찾으려면 온 국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는 쫑긋 세워야 할 것이다. 김의겸 논술위원이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얘기들 잔뜩 늘어놨습니다. 돈의 달인. 하지만 부정한 돈의 달인이죠. 그 부정한 돈의 달인은 역사의 철퇴를, 역사의 응징을 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돈의 달인이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돈을 찾아서 그것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전두환을 다시 한번 징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눈을 부릅뜨고 전두환 재산 혹시 아시는 분은 국민TV에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이에 네 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부산 금정구 남산동의 김정현님 감사드립니다. 김정현님은 출자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으셨네요. 들어가서 약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용전동의 전영찬님 조합원 가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이동의 강석필님, 예, 닉네임이 우유대장이네요. 우유 많이 드시면 좋지 않답니다. 예, 요즘은 그렇다고 하네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북의 삼동의 김경일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시간에 최소한 10명, 20명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칼럼이 오늘 재미있는 게 경향신문에 있었어요. 이상호 전국 사회부 차장이 쓴 기자 칼럼인데, 예, 아주 홍준표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이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딴 발언이 가관이다. 그는 며칠 전 트위터에 천성산 도롱뇽 사건, 광우병 빙자 촛불 사태 등 갈등을 증폭시켜온 세력들이 뭉쳐 또다시 국가적 아젠다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남겼다.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아주 진상 떨고 있네요. 참나. 트위터에서 무슨 갈등, 촛불, 갈등, 정폭 세력. 참 유감. 그야말로 진상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에 뜬금없이 이념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던 도롱뇽과 광우병 등을 등장시킨 것은 단순한 유감의 표현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팔아 진보를 빨갱이 등 시커먼 수식어로 싸잡아버린 뒤 반대 급부로 권력의 단맛을 보려는 매북 무리가 전면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매북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드는 인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일 체제를 팔아서 그 반대급부를 취하려고 하는 매북 세력, 북한을 팔아먹는 세력에 불과합니다. 매북무리예요. 이 매북 무리들은, 북한 세일자는, 이 인간들은 국가가 인정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당시 희생된 시민들을 홍어로 표현할 정도로 기본도 상식도 없이 반복만 외치는 막가파들로 그칠 것 없는 세력들입니다. 막가파들 맞습니다. 그들의 지원 사격이 본격 시작되면 진주의료원 노조원은 귀족 노조를 넘어서 순식간에 종북 노조로 매도될 것이고, 반면 홍준표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은 어려운 등식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홍준표의 트위터 글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매북무리들, 즉 자기를 지지해줄 일베스러운 북한을 팔아먹는 매북무리들에게 보낸 일종의 메시지이며 또 다른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당일 발표한 도민 담화문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이상호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표만 의식한다면 저 또한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이다. 도민 여러분의 헬세로 문제를 가리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적쌓기나 하면 될 일이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가 마치 손해보고 무슨 순국 선열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한 언설을 늘어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홍준표가 보수 세력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나름 성공을 했고, 또한 빈방의 정치인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아이콘, 좀 웃기긴 합니다. 이런 따위 인간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보수들이 쪽팔려 하긴 해야 돼요. 하여튼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해 여권 내에서조차 그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진주의료원을 제물로 뭔가 하나 해먹겠다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라는 거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따져 묻고 싶다. 국민의 세금을 그토록 애지중지했다면 휴일에 관용 차량을 밥 먹듯 사용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관용차라고 맹물로 다니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홍 지사 측은 공식 행사에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앞서 목적지 등 휴일 운행 일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정의를 강조해온 그의 모습이 아닐 듯 싶다. 행여 그 차량을 타고 골프장을 다니진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홍 지사는 4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이 불경기에 허덕여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각종 특권으로 주어지는 예산까지 더하면 국민의 허탈감은 말기암 수준이다. 하지만 스스로 세비 인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런 혜택을 16년 동안 누려온 사람이다. 네, 홍준표가 진주 어려운 직원들을 귀족 노조로 보는 시각대로라면 국회의원 그야말로 귀족 중에 귀족 아닙니까? 홍준표 국가 예산에 대한 그의 충성심, 헬세 낭비를 막겠다?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사람들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거죠. 더구나 그 사회의 지휘관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중용하려 애쓰는 덕목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홍준표도 지휘관이에요. 경남지사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반북 친미 진보 세력도 친중 반미 보수 세력도 존재합니다. 진보는 친북, 보수는 반북이라는 논리는 이제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따위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 진지를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홍준표의 보수 아이콘 되기 놀이는 실패로 끝날 겁니다. 네,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또 4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왜 가입해야 되는지는 더 이상 굳건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소개 안 한 분, 그 주소 없이 그냥 이영현님, 10자를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박종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박종기님의 닉네임은 옹기종기 9410입니다. 혹시 동생이나 형님 중에 박옹기라고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농담입니다. 대구 북구 상격 3동의 전혜빈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옛날에도 한번 본 이름 같은데 혹시 추가 출자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추가 출자도 환영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이승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박노준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설마 야구선수 박노준은 아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연배나 40대는 박노준 하면 잘 알죠. 하여튼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을 감사드리고요. 예, 방송을 듣다가 난 이미 가입했는데 하시는 분은 집안 식구들 명의로 추가 가입해도 전혀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좋은 칼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면에서는 좀 구석대기에 처박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이상호 전국사회부 차장의 칼럼과 지금 소개하려는 음식 칼럼니스트 박찬일 씨의 칼럼이 제일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예, 대중식당을 점령한 재벌의 양념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요리가 세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비판적이며 자존심 도도한 유럽에서도 미국식 스테이크점이나 햄버거 가게가 성업한다. 신문에서는 연일 미국을 비판하고 각을 세우지만 현실로 내려가면 상황이 다르다. 청바지에 미국 팝을 즐기고 빅맥을 먹는 건 비판의 여지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대중문화로 이미 자리 잡았다. 카페테리아와 피체리아에서 바게트와 피자에 콜라를 곁들이는 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미국식 식품 산업이 식당의 선반까지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쁜 가정의 찬장에 다국적 기업의 제품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식당에서는 손수 만든 재료를 많이 쓴다. 지역에서 나온 올리브유와 소박한 토마토 소스, 수공업으로 만든 치즈로 요리를 한다. 필자가 이탈리아에서 일할 때 식당 주방에서 쓰는 대기업 제품이라고는 수세미밖에 없었다. 무엇이든 만들어 쓰고 동네에서 사다 썼다.
반면 미국은 알다시피 거대 기업의 식품이 가정이든 식당이든 대부분 장악했다. 고급 식당이라면 모를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제품이 가정 식탁의 접시에 올라가며 식당의 주요 재료가 된다. 앤디 워홀의 팝아트의 등장에 화제가 된 바로 그 조개 스프와 통조림 토마토 스프 상징을 떠올리면 얼추 들어맞는다. 요약하자면은 유럽에서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이른바 양념은 그야말로 중소기업 혹은 직접 생산한 그런 것들을 썼고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생산한 것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럽형에서 미국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반면 우리의 대중음식은 오랫동안 재래시장과 그 유통 시스템으로 굴러갔다. 무엇이든 시장에서 사고 된장과 고추장 같은 것들은 담그거나 시골에서 받아 썼다. 식당들은 만들어 팔 음식의 재료를 동네 시장에서 구하고 수수하고 작은 회사들의 제품들로 요리했다. 기억하시는가? 기름집의 고소한 냄새, 두부가게의 갓 나온 두부들, 어묵집에서 땀 흘려 튀기던 다양한 맛의 어묵.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어묵도 두부도 심지어 참기름 한 병조차 재벌이 만드는 것을 쓴다. 시장의 붕괴로 좋은 재료를 대주던 지역의 가내 생산자들이 사라진 것은 오래고 원래는 소박한 중소기업이었던 식품 회사도 붕괴하고 있다. 그중 다수가 재벌 소유가 되면서 재료 공급의 재벌 편중이 더 심해졌다. 재벌은 그렇게 생산한 제품을 역시 재벌 소유의 유통망에서 판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부는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안락은 무엇인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잊게 만든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아침이 되면은 돌아가신 어머님 손을 붙잡고 동네 가게로 갑니다. 동네 가게 가면요.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콩나물,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두부, 진열대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두부를 한 모씩 사서 집에 와서 요리를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추억 잠기하는 풍경들이었죠. 말하자면은 유럽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재벌 제품들이에요. 재벌들이 우리의 양념시장까지, 이건 사실 중소기업 고유업종입니다. 다 진출해가지고 동네 상권을 갖다 아주 몰락시킨 대가를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념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죽하면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야말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이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물론 돈 아끼기 위해서 점심은 직접 해서 먹긴 합니다만은 사실 거기에는 건강의 이유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야말로 농약을 치지 않은, 조미료를 쓰지 않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해 먹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재벌기업들, 대량 생산품들,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재벌들의 식탁 점령에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던 그 사람들이 다 몰락했다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안락하게 에어컨 바람을 쉬면서 참기름을 구매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정작 옳다고 믿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박찬일 씨의 지적은 정말 한번 새길만 합니다. 정말 우스운 거는요, 또 있습니다. 우습게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 식당들에서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진다. 재벌이 만든 각종 양념과 재료의 다수는 값싼 대중식당으로 풀린다. 식당은 밥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그중 일부를 재료비로 지급하게 되는데 점점 전통적인 유통망과 재료상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대중식당일수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그런 경향이 짙어진다. 가난한 이들이 일으킨 이익일수록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면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뜨거운 밥 한 술에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밥상이 상징하는 막막한 미래를 읽는다. 네, 암울한 현실이죠.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협동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공정한 언론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토대로 일어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협동조합들 중에서 저희들만큼 조합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조합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재벌이 점령하고 있는 식탁을 다시 되찾는 그런 운동도 전개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입이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촉진해 줄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그 사이에 또 두 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경북 구미시 봉곡동의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서아랑님 감사드립니다. 또 10자를 가입해 주셨네요. 50만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많이 가입해 주면 좀 돈까지 속여준다고 불만을 갖지는 마세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자 아무리 많이 해도 1인 1표입니다. 여하튼 서아랑님 감사드리고요. 경기 수원시 8달구 인계동의 박연수님이네요. 예. 제이미 엄마라는 닉네임 쓰시는 박연수님 감사드립니다. 제 시간에 그래도 10명이나 늘어나게 돼서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사이에도 가입이나 추가 출자 전혀 막지 않으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은요 경향신문 사설을 골랐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고지 거부 이대로는 안 된다. 사정감독기관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 공직자들이 친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 재산 등록 고지 거부 현황을 보면 감사원 공무원의 친족 재산 고지 거부율이 31.8%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지 거부율도 20% 이상으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유혹도 큰 법인데 힘있는 부처 공무원들이 고지 거부를 남발할 경우 재산 공개 제도 자체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 본인의 재산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 즉 부모나 혹은 자녀들의 재산은 고지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분가에 갔을 때는 거부해도 되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을 둔 건데요. 요즘은 뻔뻔스럽게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충격인 것은요. 이 칼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정머시기 국무총리하고 황머시기 법무장관도 바로 직계존비 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이 칼럼에 나오네.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직계존비 속 재산 공개 거부에 동참을 했네요. 아니, 자기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변칙 정의한 뒤 고지를 거부하면 밝혀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인데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러운 돈을 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계 존비 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다면은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거죠.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이제 고칠 때가 왔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